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통계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통계 분석 외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연습 문제를 1과목과 2과목처럼 전체를 다 이제 최대한 다 풀어드릴 건데요. 몇몇 문제는 비슷한 유형이 있어서 여러분께 풀어보시라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쉬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쉬운 문제들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꼭꼭 잘 한번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죠. 자,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자료의 측정 수준에 대한 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얘는요, 척도잖아요, 여러분. 척도면은 제가 드렸던 보조자료의 챕터 2 보면은 우리 명서 등비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그죠? 명서 등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순서네요. 순서 똑같죠? 명서 등비. 명목 척도는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며 예로는 운동선수의 등번호 등등이 있다. 그럼 이제 맞죠? 특성을 분류할 때 확인하는 거. 등번호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별. 뭐 여성은 0이고 남성은 1이고 종교, 그죠? 0, 1, 2로 나타냈었고요. 출생지 등이 있습니다. 자, 순서 척도는 대소 또는 높고 낮음의 순위만 제공할 뿐.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선호도가 있으면 제가 뭐 사과, 딸기, 그죠? 뭐 귤이 있다 치면은 선호도를 어떻게 쓰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요거를 제일 좋아하고 2번, 3번. 그래서 우리 뭐 사과, 귤, 어떻게 해야 되지? 부인대, 딸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과, 귤, 딸기로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딸기랑 귤을 똑같이 싫어하는데 얼마만큼 싫어하는지에 대한 건 몰라요. 그죠? 얼마만큼 싫어하는 건 몰라요. 하지만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 아는데 이게 차이가 얼마만큼 많이 날지 조금 날지 모르니까 그 간격을 동일하게 차이가 난다라도 가정을 하는 등간 척도가 있었고 양적인 비교가 가능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뺄셈만 가능하죠. 예로는 아날로그 온도계, 아날로그 시계 등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율 척도는 측정값 간의 비율 계산이 가능하고 alright, 가능하네. 사칙연산 가능하네. 그죠? 맞아요. 척도이며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0점 존재하죠. 답 4번이죠. 절대 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시급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곱하기 0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아무리 시급이 높아도 내 일을 안 하면 뭐예요? 벌 수 있는 돈 없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0점 존재합니다. 내려볼게요. 지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울게요. 자, 계속해서 풀어볼까요? 2번. 설문지 조사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문항을 제출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는 뭘까요? 서열이에요. 만족도, 선호도죠. 엄밀하게 만족도, 선호도는 서열 척도로 들어가는데 얘를 우리가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5점 척도, 7점 척도처럼 가운데에 뭐 그저 그렇다. 그죠? 매우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뭐 매우 좋아한다 해서 여기 왔다 갔다 같은 간격으로 하는 요것은 뭐예요? 얘는 등간인데 엄밀하게 이 선호도랑 만족도 자체는 서열 척도가 맞지요? 이게 맞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비율 척도에 대한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율 뭐예요? 자, 일단 선호도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얘는 서열 척도고 온도랑 시계, 아날로그 온도랑 아날로그 시계 등간이라고 얘기했었죠. 성별 출생지 뭐예요? 얘 0 아니면 1, 얘 명목이고요. 답은 얘죠. 무게의 나이. 갑자기 이제 4번부터 어려운 내용이 나오네요. 내려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피어슨의 비대칭도가 양수로 나왔대요. 계산식 외우지 말라 그랬죠. 뭐 제가 막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렇죠? 제가
3의 뭐 MD 빼 뭐죠? 여기에 뮤 빼기 MD 뭐 이래서 제가 식 외우지 마세요. 자 이랬어요. 식 외우지 마세요. 그럼 이제 일단 비대칭도가 양수가 나왔대요. 파지티브죠. 그럼 일단은 정규분포는 아니에요. 얘 지우겠습니다. 정규분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봤을 때 요거거나 요거죠.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인데 그냥 따져볼게요. 자, 얘 뭐죠? 얘 최빈값이에요. 얘 뭐죠? 평균값이에요. 아, 죄송해요. 바본가요? 중앙값이죠. 왜 그래? 미안해. 중앙값이고 얘가 평균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최빈값이고 얘가 중앙값이고 얘가 평균값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원점이다. 예를 들어 여기가 원점인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0이면 어때요? 자, 얘가 플러스 쪽이고 얘가 마이너스 쪽인데 평균값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죠. 그럼 즉 양수가 나왔다라는 건 뭐죠? 양수값이 많다라는 거고 평균값이 오른쪽에 있겠지. 그러면 저 뭐예요? 양수가 나왔다는 건 오른쪽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꼬리가 긴 분포. 그죠?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니까 답 어떻게 돼요? 됐나요? 최빈값, 중앙값, 그리고 평균값.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맞아요. 넘어갈게요. 자, 산포에 대한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희가 이번 강의 다음에 데이터 마트를 할 때 데이터 마트랑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때 볼 수가 있어요. 실은 뭐 산포에 대한 척도 책에도 나와 있는데 책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걸 알고 싶다면 지금 제가 제 기억으로 이 IQR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죄송해요. 이걸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왜 그래? 나는 분명히 펜을 미안해. 컴퓨터는 거짓말하지 않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가고 여러분들께 남겨놓도록 할게요. 난 지금 설명을 할까? 계속 이게 나오네. 6번도 이건데 6번 설명하면서 그럼 5번을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게 냅두고요.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료들의 중간값 50%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다. 이거 제가 해드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QR을 제가 직접 그림을 보면서 책에서는 안 하고 내용으로는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트에 해당하는 파트에 이 IQR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볼게요. 1, 3, 5, 7, 90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를 제가 50%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50%인데 그리고 여기가 25%예요. 그리고 여기가 75%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는 4등분으로 우리의 전체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 데이터가 있다면 4등분을 나눌 때 여기가 1번째에 해당하는 4사분면 2번째에 해당하는 4분면 3번째에 해당하는 4분면 4번째에 해당하는 4분면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흩어진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QR이라고 불러요. 뭔가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얘의 넓이는 Q3에서 Q1을 빼주는 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잘 봐요. 여기에서 이 전체 값에서 Q3보다 오른쪽을 가는데 플러스 1.5를 곱해주는 IQR.
여기서 빼주는 건데 얘는 더해주는 거고 얘는 빼줘요. 빼는데 얼마까지 빼주면 1.5 곱하기 IQR 유절리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염을 만듭니다. 자,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염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는 이 중앙값을 표현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잇게 되죠. 우리는 얘를 갖다 뭐라고 해요? 그래서 박스 플롯이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상자 수염 그림이라고 하죠. 상자 수염 그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라는데 그럼 90이라는 숫자는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7에서 3을 빼면 얼마지? 4예요. 4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1.5를 곱해주래요. 그럼 1.5 곱해주면은 4, 5, 24일은 4니까 6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이 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요? 더하래요. 어디서부터? 75%인 7에서 6을 더하래요. 그럼 얼마죠? 7 더하기 6 하니까 7, 24, 13이 나오나요? 그럼 얘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리는 13인데 지금 9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얘 이상한 놈이죠. 이렇게 이 IQR로 이상치를 이 2로 그려지는 그림이 박스 플롯이고요, 여러분. 이 박스 플롯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답은 2번이고요, 답은. 왜? 중앙값에 있는 50%에서 이렇게 흩어진 정도는 IQR이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